자, 이제 직선 방정식의 제일 중요한 개념 6번을 할 건데요. 직선과 직선밖에 한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유도해 볼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직선이 있고요. 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입니다. 그리고 밖에 한 점 p가 있대요. x1, y1이에요. p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걔를 선생님이 h라고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좌표는 내가 몰라서 x0, y0라고 한번 설정해 볼게요. 결국 직선밖에 한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최단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불리는 녀석인데, 즉 ph의 길이, 얘를 d라고 했을 때 저 d를 찾는 공식을 지금부터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d를 찾는 공식 먼저 써주고 중요하니까 박스 치고 증명하는 순서대로 가볼게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복잡하죠? 이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얘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증명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d는요, 선분 ph의 길이와 같겠죠. 그럼 선분 ph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x1 x0의 제곱 더하기 y1 y0의 제곱. 맞죠?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1번이라고 둡시다. 그럼 결국 이런 근호 안에 있는 이 식이 저 공식처럼 변형이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네요. 따라왔니? 자, 한편 h라는 녀석은 주어진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h를 내가 x0, y0라고 놨을 때 얘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위의 점이죠. 따라서 ax0 더하기 by0 더하기 c는 0까지 자연스럽게 대입해서 얻어낼 수 있죠. 2번 식. 그리고 직선 ph의 기울기는 주어진 직선을 내가 L이라고 한다면 L과 수직이죠. 이므로 아까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자, PH의 기울기는 점하고 점으로 우리가 만들면 x1 x0분의 y1 y0라고 쓸 수 있고, 그 녀석은 직선 L의 기울기가 얼마죠? L의 기울기를 우리가 M이라고 놓으면 마이너스 B분의 A죠? 맞아요? 근데 그 녀석과 수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PH의 기울기인 이 녀석이 PH의 기울기인데 그 녀석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러면 A분의 B가 되겠죠. 수직이니까. 따라왔어요? L과 수직이니까 이렇게 얻어낸 녀석을 삼식이라고 합시다. 따라왔니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때 B분의 A가 M분의 N이다 라고 하면 B 대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N 대 M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비례상수를 도입하면 B는 NK, A는 MK라고도 쓸 수 있죠. 자, 이런 원리는 우리가 중학교 때 비례식에서 배운 원리예요. 그죠? 중학교 때 비례식에서 배운 원리다. 초등학교 때도 이런 거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비례식의 원리로 이제 우리가 알았던 내용. 요거 자연스러워요? 그럼 이 원리를 여기다가 도입하면 3번에다 도입하면 내가 한 방에 써볼까? x1 x0를 ak라고 하면 y1 y0는 bk가 되겠다. 이렇게 써도 이해돼요? 아까 이렇게 비례상수를 가지고 만들었던 거랑 똑같은 원리를 여기다 적용했어요. 이해됩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3번 때문에 얻어진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비례상수로 표현한 녀석은 얘를 4번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4번식을 1번식에 대입해봅니다. 그러면 d는 루트 뭐가 되죠? a제곱 k제곱 더하기 b제곱 k제곱이 되고, 그러면 얘는 다시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k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고, 보통 우리가 근호 안에 실수의 제곱은 근호 밖으로 빠져나올 때 절대값을 붙인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절대값 k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알겠어요? 따라왔지 여기까지?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녀석까지 다 쓴 상태에서 4번을 요번에는 2번식에다 대입해보고, 그럼 4번을 2번식에다 대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x0, y0라는 거는 처음에 주어진 그런 점이에요. 내가 증명을 위해서 보조적으로 만든 점이에요. 보조적으로 만든 점이죠. 그러니까 걔는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라져야 될 대상이니까 걔를 없애기 위해서 2번식의 x0, y0에서 걔네들을 x1, y1으로 바꿔버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4번식을 2번식에 대입할 때 어떻게 대입하냐면 x0 대신에 뭘로 바꿔서 대입하고 x1 ak로 바꿔서 대입하고, 그 다음에 y0 대신에 y1 bk로 바꿔서 대입하고 더하기 얼마가 되죠? c는 0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전개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는 우변으로 나머지 넘기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k라고 묶을 수 있어요. 자, 이제 k라고 하는 녀석도 내가 비례상수로 없던 문자를 도입한 거기 때문에 없어져야 될 대상이죠. 그러면 k를 문제에서 주어진 문자들로 바꿔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고 둘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얻어진 이 녀석을 5번이라고 두고요. 이제 5번을, 아이고, 이 녀석 절대값으로 표현한 녀석 5번, 지금 이 녀석을 우리가 구한 거를 6번이라고 할게요. 자, 이제 6번을 5번에다가 대입을 하면 다시 d는 k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절대값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들어가고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붙으면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절대값의 성질에 의하면 절대값 a분의 b 전체는요, 각각 절대값 a분의 절대값 b로 분리가 가능하거든요. 절대값의 기본 성질이고요. 또 하나 절대값의 성질, 절대값 a 곱하기 b도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로 나눗셈과 곱셈은 각각 분리가 돼요. 그중에 이 나눗셈의 원리를 적용하면 얘는
절대값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고요. 이거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얘들아 실수의 제곱의 합은 절대값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지워버려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곱하고 있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약분이 가능하고 분모에 누가 살아남아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살아남죠.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로 얘를 다시 한번 더 써주면 결국 d가 뭐가 됐어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돼서 증명이 끝나버렸죠. 따라왔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잘 봤으니까 처음부터 여기까지 잘 필기하면 됩니다. 다 적으신 분들은 이 예제를 한번 적용해서 풀어보세요. 자,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2는 0. 각계 한 점. 2,3에서 요 직선을 내가 L이라고 하면 L까지의 거리. 얘를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필기 다 한 사람은 먼저 혼자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해보면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D는 우리가 유도해놨던 공식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분의 절대값. 얘 2하고 3이 x1과 y1이니까 3 곱하기 x1 자리에다 2, 4 곱하기 y1 자리에다 3, 그 다음에 상수 마이너스 2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분모는 5가 되고요. 분자는 6 더하기 12 마이너스 2가 돼서 계산하면 뭘까요? 5분의 16 이렇게 쓸 수 있죠. 얘가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실제로 구한 겁니다. 이해할 수 있나요? 적용할 수도 있죠. 네. 그럼 우리 이제 요런 얘기 한번 해봐요. 실전 팁이라고 적으시고. 선생님 문제를 하나 만들 건데 점 A 1,2와 2를 지나고 지나는 직선 중에서 지나는 직선 중에서 점 4,6으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를 한번 예로 만들어봤어요. 1,2를 지나는 직선은 되게 많겠죠. 그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서 4,6으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 방정식은 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결해 볼까요? 솔루션. 자, 문제 적었으면 이제 연필 내려놓으시고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자, 여기 보세요. 1,2를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4,6이 한 이쯤에 있다라고 합시다. 이게 점 B라고 할게요. 점 B 4,6. 그럼 1,2를 지나는 직선을 선생님이 그리면 다양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세요.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요.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요.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1,2를 지나는 직선은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거죠. 그럼 무수히 많은 애들 중에서 걔를 지나는 직선들 중에서 4,6으로부터 거리가 최대인 애는요. 그 거리라고 하는 녀석이 이것이 거리죠. 수선의 발. 또 두 번째 직선까지의 거리는 얘가 수선의 발 거리. 여기도 수선의 발 거리.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얘도 수선의 발이 거리. 얘도 수선의 발이 거리.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어떤 상황에서 거리가 최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B하고 A를 연결한 녀석의 수직이 이런 녀석이 최대 거리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A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애들 중에서 BA라는 선분의 수직인 직선이 됐을 때가 이 거리가 최대가 되고요. 여기서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아까 여기 그려놓은 파란색 애들처럼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이해돼요? 그럼 선생님 아까 선생님 마지막으로 그렸던 녀석 지금 전요. 요거 1번, 요거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하고 2번 언뜻 보면 1번이 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1번이 절대 길 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 선생님 민트색으로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이 빗변 아니에요? 빗변이 제일 긴데 어떻게 1번이 더 길 수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른 어떤 삼각형을 만들더라도 다 빨간색이 빗변이 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얘를 3번이라고 했을 때 3번 직각삼각형도 생각을 해보세요. 보라색으로. 그럼 거기서도 누가 빗변이에요? 빨간색이 빗변이죠. 어떤 녀석이랑 연결을 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든지 간에 누가 빗변이에요? 빨간색이 빗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 길이가 되는 거죠. 따라왔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최대인 직선은 결국 빨간색 직선을 뜻하는 거고 그 빨간색 직선을 찾기 위해서 뭘 하면 되는 거구나? 선분 A, B를 가지고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 거고 이 녀석의 기울기. 자, 여러분 기울기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점을 이용해서 4-1분의 6-2 하니까 얘가 3분의 얼마가 되고요? 4가 돼. 그게 A, B의 기울기인데 걔가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거니까. 1,2를 지나요. 그러니까 내가 찾고 있는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Y는 마이너스 4은 수직이어야 되니까. A, B의 수직인 직선이잖아요. 마이너스 4분의 3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2 이렇게 구해서 마이너스 4분의 3에 x 더하기 4분의 얼마가 되죠? 11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배웠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를 공식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실전 팁이자 공식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런 기하적인 특성을 관찰을 해서 얘를 접근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풀이법을 꼭 기억해 두라고. 이거는 공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다. 알았죠? 예. 꼭 공식을 이용해야 될 것만 같잖아, 문제 구조가. 그죠? 예. 근데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푸는 거다. 자, 이번에는 7번으로 가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자, 첫 번째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면 두 번째 직선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다시는 0 정도 되겠지. 왜? 기울기는 같을 테니까. 이해됩니까? y 절편만 다를 거야. 그러면 이 얘네들 사이의 거리는 마찬가지로 한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한 점에서 나머지 직선의 최단 거리를 이렇게 구하면 이 점을 우리가 p, 여기를 q라고 했을 때 요 양쪽으로 전부 수직인 저 선분의 길이가 바로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야. 그러면 우리가 q를 x1, y1이라고 놓고 p를 x0, y0라고 놨을 때 얘네들 사이의 거리 d를 구하는 공식은 따로 교과서에 있지 않아. 얘는 선생님 교과서에 없는 거 알려주는 거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c 마이너스 c 다시라는 공식에 집어넣으면 빠르게 구할 수 있다. 그럼 원래는 교과서에는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두 직선 중에 아무 직선이나 한 직선 위에 만만한 점을 하나 찾고 그 점으로부터 나머지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진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넘어갈 테니까 잘 증명. 자, 선생님이 처음 주어진 요 직선을 L이라고 놓고 얘를 L 다시라고 놓을 건데 그러면 Q에서 L까지의 거리, 점 Q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해보자. 얘는 공식이 뭐였어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였죠. 요거 일식이라고 맞아요? 한편 자 q점 x1, y1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다시는 0 위의 점이거든. 이므로 대입하면 ax1 더하기 by 더하기 c 다시는 by1 더하기 c 다시는 0이 되죠? 요거를 이식이라고 두자. 그러면 ax1 더하기 by1 대신에 마이너스 c 다시로 바꿔 쓰고 얘를 2 다시라고 놓으면 이 다시를 1번에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그 거리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자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이 뭘로 바뀌겠다? 마이너스 c 다시로 바뀌겠다. 그리고 플러스 c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거 예쁘게만 우리가 순서 바꿔서 정리하면 이게 공식이 되는 거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c 마이너스 c 다시. 증명 끝. 알겠죠? 네. 정리하세요. 자, 이제 8번 주제인데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시오. 이건 뭐 중학교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냅시다. 두 개의 직선은 동일한 평면상에 있다면 1번 한 점에서 만나는 위치와 2번 평행한 위치와 3번 일치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죠. 이게 동일 평면상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선생님이 요 녀석을 1식, 요 녀석을 2식이라 놓으면 얘가 1번 직선, 2번 직선, 1번 직선, 2번 직선, 얘도 1번 직선이자 2번 직선. 자, 그러면 두 녀석이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얘기는 뭐야? 두 녀석의 기울기만 다르면 됩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기울기가 다르다. 이 조건을 가지고 이 개수들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거야.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 한번 써보면 뭐라고 돼요? 마이너스 b분의 a죠.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 써보면 뭐 돼요? 마이너스 b 다시분의 a 다시. 자, 첫 번째 직선의 y 절편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얼마? 마이너스 b분의 c. 두 번째 직선의 y 절편 뭐죠? 마이너스 b-분의 c-. 자, 그래서 기울기만 다르면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식에서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마이너스 b분의 c랑 어떻다? 아이고, 마이너스 b-분의 a-하고 어떻다? 다르다. 뭐라고요? 1번 직선의 기울기와 2번 직선의 기울기 다른 거니까 마이너스 b-분의 a-하고 다르다. 자, 그래서 양변에서 마이너스 없애고 났더니 결국 어떤 식이 만들어지느냐? 자리를 바꿀 수 있는데 선생님이 누구하고 누구를 자리를 바꿀 거냐면 a하고 b 다시 자리 바꿀 거야. 그러면 a분의 a 다시는 b분의 b 다시가 아니다라는 조건이 얻어지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조건. 알겠어요? 두 번째 평행일 조건 생각해보자. 얘들아 두 직선이 평행이려면 기울기 일단 서로 어때야 돼? y절편은 달라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는 거야. 기울기 같고 y절편 다르다가 적용돼야 된다. 자, 그럼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와 마이너스 b-분의 a-가 같다라는 얘기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고 아까처럼 a와 b-의 자리 바꿀 수 있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얻어지는 녀석은 뭐 나오냐면 a분의 a-는 b분의 b-라는 애가 얻어져서 요거 기억이라고 합시다. 요건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얻어진 거야. 요번에는 y절편이 다르다라는 거 갖고 식을 세우면 마이너스 b분의 c가 마이너스 b-분의 c-하고는 다르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지. 양변에서 마이너스 소거하고 c하고 b 다시 자리 바꿀 수 있어. 그럼 이때 얻어지는 식은 뭐야? b분의 b-는 c분의 c-가 아니다라는 식이 얻어져. 요거 우리가 니은이라고 놓자. 그러면 기억도 만족하고 니은도 만족하는 거니까 기억과 니은을 한 방에 쓰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겠어? a분의 a-는 b분의 b-까지 같은데 c분의 c-와는 어떻다? 다르다라는 등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요거 박스에서 두 번째 결론. 이게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이야. 요번에는 세 번째, 두 직선이 일치한다라는 얘기는 기울기 같고 y절편도 어떻다? 같다. 아, 그래. 기울기 같고 y절편도 같다. 그러면 이제 기울기 같다는 식과 y절편 같다는 식으로부터 a분의 a 다시는 b분의 b 다시는 c분의 c 다시가 되겠네. 따라왔니 얘들아? 네.
요게 세 번째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세 번째 얘기 일치할 조건이다. 세 번째 얘기는 뭐라고요? 일치. 두 번째 얘기는 뭐라고요? 평행. 첫 번째 얘기는 제목이 뭐였어요? 한 점에서 만날 조건. 됐니? 네. 자, 여기는 8번까지밖에 없지만 9번이 있어요. 자, 밑에다가 9번 정리하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이라고 제목을 적읍시다. 자, 얘는 어떻게 생겼냐? 첫 번째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고 두 번째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라고 한다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방정식은 식을 이렇게 세웁니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플러스 k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하고 박스. 왜 이 녀석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가? 이걸 우리가 식으로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녀석 뭘로 접근을 하는 거냐면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접근해서 해석을 하자. 그럼 잠깐 연필 내려놓을까요? 이 녀석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k 값에 관계없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k 값에 관계없이 0이 된다고 배웠냐면 앞쪽 괄호가 0이고 뒤쪽 괄호도 0이었을 때. 그치? 즉 k의 개수도 0이고 상수도 0이었을 때 0 되는 거잖아. k에 관한 1차식이. 그러니까 우리는 앞쪽 괄호가 0이다라는 것으로부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을 만족한다라는 얘기고 얘가 1번. 뒤쪽 가로가 0이다라는 얘기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0이다라는 거를 만족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두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해야지 k 값에 관계없이 0 되는 거 아니야. 그죠? 1번도 만족하고 2번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여기다 쓰라고요. 1번, 2번을 모두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좀 이따 쓰세요. 그 얘기는 1번이 직선이고 2번도 직선인데 1번도 만족하고 2번도 만족하려면 두 직선의 교점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해됩니까? 결국 1번, 2번을 모두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는 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거구나. 요게 첫 번째 해석 박스 1번이고요. 그런데 두 번, 요 빨간색 박스식 전체를 내가 요번에는 그대로 전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요번에는 전개해보는 거. 한편 전개를 하면 주어진 식을 x와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적을 수 있는데 a 더하기 ka 다시의 x 더하기 b 더하기 kb 다시의 y 더하기 c 더하기 kc 다시는 0이다라는 식이 돼요. 그러면 결국 이거 x와 y에 관한 1차식이네. 이것도 우리는 또 다른 직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 x와 y에 관한 1차식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직선 방정식. 뭐라고요? 직선 방정식. 그러니까 결국 이 녀석은 두 가지를 만족하는데 1번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접근했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었고 2번 전개해보니까 제3의 뭐가 됐다? 직선 방정식이 됐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결국 1번과 2번을 다 같이 우리가 붙여서 해석을 하면 두 개의 주어진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빨간색으로 박스 쳐놓은 저 식이라고. 앞으로 저런 식이 나오면 두 주어진 x와 y에 관한 괄호에 의한 식이 두 개 있잖아요. 맞아요? 그 녀석 모두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는 얘기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빨간색 박스 전체를 보면 제3의 뭐가 됐다는 얘기야? 직선의 방정식이 됐다는 얘기. 그걸 한 방에 쭉 붙여서 한번 읽어보세요. 해석을 해보세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뭐? 직선 방정식처럼 제목으로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알겠니? 네. 아주 중요한 얘기다. 이 9번에다가 별표 2개 붙여놓읍시다. 이런 의미를 해석하는 걸 배우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눈 뜨고 당합니다. 그냥 해석을 못해서. 알겠죠? 선생님이 지금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해석하는 방법을 팁으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렇게 하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소단원까지 내용 정리가 다 끝난 거야. 맞죠?